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이재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이 추운 날에 변호사님들 또 법학 교수님들과 함께 노숙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 지엄하신 분들께서 이 추운 날에 웬 이런 농성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거리 노숙농성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처음일 텐데, 사상 초유의 일일 텐데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국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보고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고 오인할까봐 저희들이 전문가가 그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고 삼성 봐주기를 한 판결이다. 이런 것들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자 이렇게 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농성시장에서 오늘 나흘째입니다. 예. 아이고야. 조국 교수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조의연 판사의 판결 뭐가 문제였습니까? 원래 형사소송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지금 영장 청구에서 법원은 국민들에 대한 들이대는 잣대하고 재벌들에 대한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 공여 액수가 430억이잖아요. 이거는 역대 공여 금액이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뇌물 사건은 돈 준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은 진술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대가 관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예.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장차 재벌 총수가 될 사람이 누추한 그 구치소에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재벌 총수 중에 유일하게 삼성만 79년 동안 사실은 변경유착의 장본인이면서 한 번도 지금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예. 영장 청구조차 안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특검이 이제 생기고 특검에서 처음으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두 번의 제동이 열린 거죠. 아이고 참. 그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 당신 판결 잘못됐다 이러면서 우리 이 법학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들이 또 뜻을 함께 모았는데 법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법원 뭐 직접적인 반응은 잘 안 보이는데 서초동에서 법조인들이 사실은 나이 드신 법조인들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대부분의 법조인 반응들은 이 삼성의 부회장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된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형사소송법은 하나지 이재용에 대한 형사소송도 따로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형사소송 따로 있는 거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재용의 말을 100% 믿더라도 예.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겼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이재용 개인 돈을 줘야지. 예. 왜 삼성전자 회사 돈을 주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구속 기준이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96억을 삼성전자 회사 돈으로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인은 96번 구속하고도 남는 사유죠. 예. 그게 지금 뭐 뇌물을 차치하고라도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실제 선고되어지면 징역 7년이나 10년형에 선고될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주거나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 기각한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특검이 신속하게 보강 수사를 해서 예. 영장 재청구하고 법원은 다시는 그 봐주기는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영장을 발부하라고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재청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그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원래 그 영장이 재청구되면요, 조희연 판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른 판사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성창호 판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촛불 시민들이 예. 조희연 판사의 그 영장 기각 결정이 부당함을 촛불을 들고 강력하게 외쳤는데요. 그 예. 목소리가 저희들은 법원에도 들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농성의 가담 숫자가 처음에는 69명으로 출발했는데 예. 지금 오늘 현재 20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제 조희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 성창호 판사 같은 분이 이제 만약에 재청구된다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삼성 앞에 사실은 사법부가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정봉주의 전국구에는 또 삼성은 이미 사법부를 다 장악했다라고 삼성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 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래요. 다른 재벌들하고 달리 유독 법원이 삼성 앞에 서면 작아지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의 힘이 그런 삼성공화국의 철옹성을 깨야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힘이 더 모아져야 될 것이고요. 힘이 모아지면 결국 삼성공화국의 그 철옹성은 하나씩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이 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예. 변호사님, 뭐 연결된 김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이 또 헌재에 또 정통하신 분이어서 예. 시청구인 측에 예. 무더기로 정인 신청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든 이 탄핵 결정을 늦춰보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예. 헌법재판소는 그걸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6명 정인 신청하고 나머지는 다 보류를 했는데요. 예. 더 이상 정인 채택은 안 할 거로 보이고요. 2월 7일까지 정인 신문은 마무리하고 예. 그 다음 주에 예.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렇게 되면 예. 2월 달 안에는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 2월 7일이 화요일이고 한 2월 네. 14일쯤에 마지막 변론을 열고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예. 그러니까 2월 7일이 화요일이니까 예. 2월 9일 정도에 예. 최종 구두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고 예. 한 1, 2주 후에 예. 탄핵 결정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금요일도 선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무 기일이나 잡아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월 13일부터 2월 20일 요 사이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2월 28일까지가 특검 수사 기한인데 만약에 예컨대 2월 21일, 2월 20일 이쯤에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제 바로 그 순간 대통령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렇죠. 예. 그러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이후에? 당연하죠.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범죄가 아주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지금 몇 개월부터 있었으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바로 발부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한 열흘 남았어요. 1차 수사 시한이. 대통령을 잡았으니까 수사 시한 연장하라. 이렇게 황교안이 승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렇지만은 재벌들의 수사가 지금 삼성 이외에는 하나도 진행을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은 잘하고 있고 예. 또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걸 하느니 아예 법을 개정을 해서 30일 동안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 결의로도 가능합니까? 국회 법을 개정해버리면 예. 지금 현재 70일이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특검의 존속기간을 100일로 아예 옷을 박아놓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특검법을 그렇게 개정을 하고요. 예. 개정하는 김에 예. 지금 현재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예. 군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지금 소속 기관장에 승인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사실은 지난번에 검찰이 하다가 청와대에 거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예외 규정을 특검법에 도입하면 네. 압수수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세월호 7시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등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특검법 기간 연장을 할 때 이 부분에도 압수수색의 예외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아마 야당에서 그러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박근혜가 한 열흘 남겨놓고 이렇게 붙잡혔는데 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시한이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면 이제 일반 검찰에서 입안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우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는 즉시 우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해외로 도주를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망명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예.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죠. 예. 아이고, 아주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헌재 심판과 함께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고생 많으신데 이 고생에 결실이 있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해 주세요, 변호사님. 네.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냈고요. 문자당 대표이고, 네, 전과자입니다. 정호희 대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빵 터졌습니다. 예. 제 소개가 틀렸습니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미 다 감옥에서 대장금 보고 질질 짠 얘기 다 하셨는데, 뭘 그렇게 시인도 부인도 안 하실 거 뭐 있겠습니까만은. 자, 요즘 박근혜를 감옥으로, 이 기획을 벌써 한 달째 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획의 기운 때문일까요? 김기춘, 조윤선이 감옥 갔습니다. 그러게요. 아. 이재용을 아직 못 보내서. 예. 이재용까지 갔다면은, 야, 근데 그 정말 상상만 해도 이 그림이 안 나와요. 이재용 씨가 바지를 까고, 아니, 알몸 차림으로 의사한테 똥꼬를 보여줘야 하는, 이런 상황. 예,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예. 어쨌든 좀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얘기들이죠. 네. 오늘 드디어 똥꼬 얘기가 나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예. 자, 그나저나 문자당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저한테 저작권료 지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또 트집을 잡으시려고? 아니, 퇴진일 언제? 이거 이벤트 하시더만 보니까. 이게 뭐야? 예,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김용민 PD 꼬임에 빠져서 박근혜 언제 퇴진할 거냐 이걸 자꾸 내기를 하자고 예. 했다가 제가 상당히 좀 피해를 봤죠. 무려 닭게장 1000그릇을 날렸는데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그러면 이벤트를 하자. 그래서 저희 이제 문자당 홈페이지에 오시면 뭐 있는데 언제 퇴진할 거냐 맞추면 됩니다. 댓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중에 추첨해서 무려 10만 원을 드리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방법? 문자당이란 홈페이지 들어가서 맨 밑에 보면 공지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한 명 추첨해서 10만 원. 에이, 이거 너무 좀 짜다. 아니요. 참여만 해도 5천 원 드립니다. 예. 10만 명에게 1원씩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 됐고요. 빨리 진도 나가죠. 네. 농담 여기까지. 자, 금수저들의 감옥 생활. 이거 많은 분들에게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 이야기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 예.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한 10회를 채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이 금수저들 감옥 이야기 해볼 텐데 한 10명 얘기할 거예요. 짧게. 예. 첫 번째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예. 이재용 잠깐 갔다 왔죠, 그죠? 예.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서울구치소에 한 10시간 있었나요? 예. 있었는데 기각 사유 중에 그게 있다면서요. 주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다. 예. 아따 참 열받지요, 그죠? 누구는 이제 금수저의 대표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다 했는데 항문검사 얘기가 이제 꽤 많이 회자됐어요. 이재용 씨 항문검사. 예. 이게 이제 교정규칙상 항문검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시리즈 첫날, 첫 회에 이 얘기를 다 했었어요. 예. 근데 너무 적나라해서 편집돼서 나갔는데 상상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카메라로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뭐 눈으로 하든 만지든 이게 굉장히 이제 비인도적인. 아유, 그렇죠. 그리고 이 또 경험 있는 분들은 참 치를 떱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근데 이것이 왜 카메라 항문 검사로 되게 됐냐 하면요. 그 재벌 회장님들한테 핏발을 입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요. 기륭전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10년 넘게 열심히 싸웠고 조합원 대부분 뭐 전부 다가 여자 조합원들이세요. 이분들이 워낙 이제 투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잡혀갔죠. 예. 하다 나중에 이제 벌금 150만 원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 낼 돈도 없고 내기도 싫고 그러니까 가서 노역 살겠다. 아, 몸빵 하겠다. 몸빵으로.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까? 네, 몸빵하러 가셨는데 예.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인 짓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예. 여자분들 뭐 조윤선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예.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가운을 입히고 검사하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예. 되는 건데 카메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냥 카메라도 까고. 사실은 예. 카메라로 하는 것도 특혜입니다. 특혜 맞고요. 예. 사회적 지위 얘기하잖아요. 뭐 재벌 회장님들한테 설마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예. 그들이 예. 사회 지도층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총풍 사건을 주도했던 권영애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알죠. 안기부장. 예. 이 자가 검찰 수사 받으면서 자해소동을 벌이잖아요. 이 자해소동을 어떻게 벌이냐 하면 커터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성경책 속에 끼워 넣어가서 그걸 몰래 꺼내가지고 자해를 한 거예요. 이러니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짓은 이 범털, 금수저들이 다 하고 재소자들이 인권 개선은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었다. 이게 지금 똥꼬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다 마약을 은닉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뭐 노동자들이 혹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거기다 마약을 숨겨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결국 가진 자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건데 아니 그 자들이나 하지 왜 그 힘없는 사람들 똥꼬를 뒤져. 저기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춘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춘이 형. 요거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사이다. 진짜 김기춘 구속되던 날은 진짜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던데 예. 이렇습니다. 뭐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영장 청구되니까 뭐 고령에 어쩌고 저쩌고. 예. 문성근 씨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예. 문익환 목사님 70대에 2번 투옥됐었다. 실형 살았다. 예. 그때 법무장관이 바로 당신 김기춘이다. 예. 이 양반이 어디서 지금은 나이 얘기를 합니까? 나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김기춘 수갑차고 이렇게 검찰 출두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인권운동가 박내군 씨께서 예.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 글에다가. 예.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그런데요. 얘네는 특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달랑 수갑만 차고 가나요? 딴 인간들도 그러던데 난 재판 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 갈 때마다 수갑도 차고 포승줄도 하고 갔다. 예. 이것도 차별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규칙 위반일 것 같다. 이거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살한 전 안상영 부산시장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이 포승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상. 근데 뭐 인도적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뭐 이러긴 한데 2번을 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팔목 정도를 묶는 게 있는가 하면 예. 꽁꽁 묶어버리는 거야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구치소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묶여 나옵니다. 예. 근데 박내군 씨 얘기하셨듯이 항상 그렇게 받았어요. 노동자들, 양심수들. 예. 그렇게 끌려다니고 했는데 예. 김기춘 포승도 안 하고 나온다? 예. 수갑이 이제 수건으로 가려주고. 이거 참 특혜도 이거. 그렇습니다. 네.
조금 흥분했고요. 네. 화가 나서. 예, 예, 예. 아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최순실 세 번째. 약 얘기했잖아요.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 예. 타먹고 있다. 근데 이제 국정감사 청문위원들이 가서 약을 안 먹고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교도관들이 다 감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화를 냈죠. 아니, 이 나라 빵제비가 수백만 명인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 누가 일일이 약 먹는 걸 감시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리저리 알고 지내는 현직 교도관이세요. 예.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규정은 감시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아예 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규정은 그렇답니다. 규정은 감시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약 먹는 거를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공황장애든 아니고요. 약은 타놓고 아마 버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조윤선 4번 타자 조윤선.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감옥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고통스럽고 불면증을 호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보세요. 2.3평이라면서요. 서울구치소 2.3평 거의 특실입니다. 독방인데 거의 특실이고요. 뭐 7, 80년대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0.9평 정도 되죠. 보통 독방, 일반적인 독방. 처음 구치소 갈 때 한 평도 안 되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평이라 하면 한 사람이 누워서 팔을 뻗으면 방 전체가 다 닿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사방에 벽이 막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그 막막함이란 그 경험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뭐 1년 뭐 용돈이 6억이라고 그랬나요? 2.3평 호텔에서 무슨 불평 얘기를 합니까? 5번 타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으로는 아마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박근혜가 구속이 되면. 전두환 노태우 구속됐었고요. 2년 정도 실형을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셨죠. 김대중 대통령님 뭐 잘하셨습니다만 이 사면은 잘못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노태우가 아마 안양구치소, 전두환이 서울구치소에 있었다고 해요. 재판 받는데 첫 이제 만나게 됐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처음 만나니까 둘이 또 친구잖아요. 육사 동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물어봤대요. 그 자네 구치소에서는 계란 후라이 주나?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왈 안 주던데? 전두환 하는 말이 우리도 안 줘. 이랬다는 허무 개그를.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계란 후라이는 안 줘요. 왜 안 줄까?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의외로 이들이 이제 뭐 정규 육사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른바 교정 공무원들의 그 평가는 굉장히 후하더라고요. 교도관들이 보기에 최고의 모범수는 전두환이다. 말 잘 듣고 규칙 잘 지키고 했다. 그리고 노태우도 이제 밥 잘 먹고 절대 안 남기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등장합니다. 황제노역 있잖아요. 황제노역. 황제노역 여러 명 있는데 전재용, 좀 전에 얘기한 전두환 둘째 아들인데요. 이자가 이제 지금 원주교도소에서 봉투접기 노역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전재용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 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동기잖아요. 연세대학교. 같은 과인가요? 네, 같은 과 맞고요. 묘한 평행 이론 같은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그 교련 시간에 가면 이제 신상 기록부를 써서 내게 해요. 열심히 썼죠. 뭐 쓰고 있는데 옆에 이제 앉아있던
친구의 이제 신상 기록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 직업란을 쓰게 돼 있어요. 부모 직업란에다가 대통령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전재용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진짜? 네. 그래서 같은 과로 뭐 한 학기 다녔어요. 한 학기 같이 다니고 이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뭐 잊어버렸는데 예. 2003년에 제가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구속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이실직고 하게 되는데. 예. 면회 온 이제 우리 같은 과 동기들이 예.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푸닥거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과에 빵제비가 둘이나 생겼다, 지금. 그래서, 아니, 나 말고 또 있냐? 이랬더니 전재웅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또 풀려나요. 예. 이거 참 희한하다 했더니. 예. 황제 노역 4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비슷한 시기에 저는 또. 예. 2015년 민중총궐기입니다. 예. 이게 뭐, 그냥, 난 단순 참가자에 불과했는데. 예. 사진 체증으로 걸려가지고. 예. 벌금만 400만 원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좀 아는 주위에서는 예. 야, 넌 전재용하고는 뭔가 좀 인연이 있다. 걔는 일당 400만 원인데 너는 벌금이 400만 원이냐. 그러니까 우리 정호희 대표님이 만약에 전재용이었으면 하루만 깜빵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루만 바꾸자 이럴래다가. 다시 이제 7번째. 예. 연대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대 얘기도 잠깐. 예. 이분들 참, 이대에 나온 분들, 징역살이 쉽지는 않을 텐데. 여성분들이니까 아무래도. 남성 교수도 있습니다만은.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경숙이라는 무슨 학장이죠. 체육대 학장. 네, 이 양반이 갑자기 삭발을 하고 눈썹을 밀고 막 이래가지고. 예. 저는 이제 반항인 줄 알았어요. 반항. 부당하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웬걸, 병자 코스프레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항암 치료를 하고 아이고, 자기가 무슨 재벌입니까? 이 출두 패션도요, 재벌 좀 돼야 휠체어 타고 들어가고 하는 거지. 예. 뭘 잘했다고. 그렇고요. 최경희 지금 총장이 아직 구속이 안 됐죠, 그죠? 영장만 발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 역대 최연소 총장이라고 해요. 81학번이라네요. 예. 예, 아직 새파란 나이입니다. 감옥 생활 하기에는. 그래서 열심히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8번째는 70년대 감옥 얘기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쯤에 아마 좀 길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김기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김기춘 힘들고 웃기지 마시고요. 70년대 감옥 생활. 박정희, 김기춘 때문에 감옥 간 분들의 감옥 생활 생각하시고. 진짜 말로 하기 어려운, 진짜 처참한 지옥 같은 감옥 생활 보낸 분들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예. 정신 차리시고 감옥 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설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예. 설명절 때 또 수인들, 예.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고통 중에 하나가 예. 폐방이라는 게 있어요. 폐방. 폐방? 예. 그게 방을 뭡니까? 닫는다 이런 건데. 방을 닫는다. 폐방. 예, 폐방인데 이게 연휴가 길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운동 금지되고. 그다음에 면회도 제한돼요. 금지되진 않지만.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한 금수저들도 수인은 수인이니까 아마 이 설명절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될 터이나 진짜 떡국은 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떡도 이상한 떡 줘요. 하얀 떡. 예. 그런 거 잘 먹고. 하얀 떡이 이상할 수가 있나요? 그게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어요. 교도소 음식이 비교적 맛이 없습니까? 이게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는데 입에 맞는 사람도 잘 맞는다고 그래요. 노태우 씨 밥 싹싹 잘 비벼 잘 먹었다 그러네요. 그래요. 그분이야 군인을 했으니까 그 주어진 여건에서 잘 적응하는 것도 군인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군인하고 일반인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어디? 그나저나 명절에는 텔레비전 시청을 좀 더 길게 해주나요? 길게 해주더라고요. 길게 해주고요. 예. 심지어는 개봉 중인 영화들 이런 것들도 해줘요. 그게 저작권법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제 운동 뭐 시간 제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문화생활은 또 오히려 조금 여유 있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조윤선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아따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며칠 있었다고 뭐 건강이 악화되고 지랄은. 아유. 그 나이에 무슨 건강 탓을 하고 있으시고.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아마 그런 거 아닙니까? 감옥 생활이 힘든 게 기약이 없으니까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 그게 이제 육조지죠, 육조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 근데 뭐 또 재판 끝나면 예. 그 실형 선고받고 이제 교도소로 이감 가면 예.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게 다들 그걸 쳐다보고 사는데 예. 이렇게 또 금수저로 살아온 자들, 뭐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인 출신들 말고는 예. 이 범털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그 감옥 생활을. 범털들. 네, 범털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재용은 일당이 400만 원이라는데 특별 면회 있잖아요, 변호사들. 예. 그런 사람들을 뭐 월급 1,000만 원씩 주고 별도 고용하고 뭐 뭐 그러고 그렇게 또 편하게 감옥 생활 해보겠다고 뭐 그랬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제가 이렇게 저렇게 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얘기가 박근혜 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은 예, 해외로 튄다든지 뭐 망명한다든지 그래서 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즉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근데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려고 하니까 다 감옥 가 있어 지금. 말이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요. 예. 국정농단의 주역은 박근혜 일당이지만 이것의 보조 역할, 예. 그다음에 또 엄히 죄를 물어야 될 때가 저는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호실, 예. 경호실장이 심지어 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잖아요, 지금. 예. 이 군의 명예를 진짜 땅에 떨어뜨린 자이고, 경호 업무 제대로 했으면은 어떻게 대포폰을 쓰고 보안 손님들이 그렇게 무시로 들락거리고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 경호실장부터 진짜 긴급 체포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자들 그냥 놔두면요. 망명 기획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제가 봐도 망명 충분히 기획할 수 있고 헬기 타고 일본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뭐 헬기까지는 아무리 운수 노동자라도 예. 헬기까지 모르겠고 망명을 추진한다면 틀림없이 청와대 경호실 작전을 쓸 거다. 그러니 경호실을 작살내고 보자. 이것이 제 평소 지론입니다. 예.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설을 앞두고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살펴보면서 박근혜가 적어도 추석까지는 있지 않겠어요? 이번 추석이요? 예. 추석까지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거기서 뭐 생을 마감하도록 해야죠. 네. 그럴 정도의 그 결기를 가진 분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이것도 무슨 뭐 국민 통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 죄를 또 뭉개줄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런 대통령이 뽑히지 않도록 우리가 좀 압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예. 자, 정호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예. 박근혜 구속될 때까지. 예.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예. 투쟁!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회장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된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형사소송법은 하나지 이재용에 대한 형사소송도 따로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한 형사소송 따로 있는 거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재용의 말을 100% 믿더라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겼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재용 개인 돈을 줘야지. 왜 삼성전자 회사 돈을 주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업무상 횡령의 구속 기준이 1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96억을 삼성전자 회사 돈으로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인은 96번 구속하고도 남는 사유죠. 예. 그게 지금 뭐 뇌물을 차치하고라도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실제 선고되어지면 징역 7년이나 10년형에 선고될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주거나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 기각한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특검이 신속하게 보강 수사를 해서 예. 영장 재청구하고 법원은 다시는 그 봐주기는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영장을 발부하라고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재청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그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원래 그 영장이 재청구되면요, 조희연 판사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다른 판사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성창호 판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예. 그 사이에 사실은 지난주 토요일에 촛불 시민들이 예. 조희연 판사의 그 영장 기각 결정이 부당함을 촛불을 들고 강력하게 외쳤는데요. 그 예. 목소리가 저희들은 법원에도 들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농성의 가담 숫자가 처음에는 69명으로 출발했는데 예. 지금 오늘 현재 200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제 조희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 성창호 판사 같은 분이 이제 만약에 재청구된다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삼성 앞에 사실은 사법부가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정봉주의 전국구에는 또 삼성은 이미 사법부를 다 장악했다라고 삼성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 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그래요. 다른 재벌들하고 달리 유독 법원이 삼성 앞에 서면 작아지는데요. 결국은 국민들의 힘이 그런 삼성공화국의 철옹성을 깨야죠. 예. 그래서 국민들의 힘이 더 모아져야 될 것이고요. 힘이 모아지면 결국 삼성공화국의 그 철옹성은 하나씩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이 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예. 변호사님, 연결된 김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이 또 헌재에 또 정통하신 분이어서, 예. 시청구인 척에, 예. 무더기로 정인 신청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든 이 탄핵 결정을 늦춰보려는 속셈인 것 같은데. 예. 헌법재판소는 그걸 간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6명 정인 신청하고 나머지는 다 보류를 했는데요. 예. 더 이상 정인 채택은 안 할 거로 보이고요. 2월 7일까지 정인 신문은 마무리하고 예. 그 다음 주에 예. 결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요. 그렇게 되면 예. 2월 달 안에는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탄핵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2월 7일이 화요일이고 한 2월 네. 14일쯤에 마지막 변론을 열고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예. 그러니까 2월 7일이 화요일이니까 예. 2월 9일 정도에 예. 최종 구두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고 예. 한 1, 2주 후에 예. 탄핵 결정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금요일도 선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재판부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무 기일이나 잡아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월 13일부터 2월 20일 요 사이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2월 28일까지가 특검 수사 기한인데 만약에 예컨대 2월 21일, 2월 20일 이쯤에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되면은 이제 바로 그 순간 대통령직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렇죠. 예. 그러면 특검이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이후에? 당연하죠. 이제 민간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범죄가 아주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뭐 지금 몇 개월부터 있었으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바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바로 발부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한 열흘 남았어요. 1차 수사 시한이 대통령을 잡았으니까 수사 시한 연장하라. 이게 황교안이 승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그 국회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렇지만은 재벌들의 수사가 지금 삼성 이외에는 하나도 진행을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검은 잘하고 있고 예. 또 뭐 연장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그걸 하느니 아예 법을 개정을 해서 30일 동안 연장하는 법률을 개정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 결의로도 가능합니까? 국회 법을 개정해버리면 예. 지금 현재 70일이고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특검의 존속 기간을 100일로 아예 옷을 박아놓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특검법을 그렇게 개정을 하고요. 예. 개정하는 김에 예. 지금 현재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도 예. 군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뭐 지금 소속 기관장에 승인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사실은 지난번에 검찰이 하다가 청와대에 거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예외 규정을 특검법에 도입하면 예. 압수수색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세월호 7시간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등 범죄 혐의를 제대로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특검법 기간 연장을 할 때 이 부분에도 압수수색의 예외 규정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아마 그 야당에서 그러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 박근혜가 한 뭐 열흘 남겨놓고 이렇게 붙잡혔는데 법 개정이 안 돼가지고 시한이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면 이제 일반 검찰에서 입안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우선 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는 즉시 우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해외로 도주를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망명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죠. 예. 아이고 아주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헌재 심판과 함께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 고생 많으신데 이 고생에 결실이 있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해 주세요, 변호사님. 네.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냈고요. 문자당 대표이고 전과자입니다. 정호희 대표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빵 터졌습니다. 예. 제 소개가 틀렸습니까?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뭐 이미 다 감옥에서 대장금 보고 질질 짠 얘기 다 하셨는데 뭘 그렇게 시인도 부인도 안 하실 거 뭐 있겠습니까마는. 자, 요즘 박근혜를 감옥으로 이 기획을 벌써 한 달째 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기획의 기운 때문일까요? 김기춘, 조윤선이 감옥 갔습니다. 그러게요. 이재용을 아직 못 보내서. 예. 이재용까지 갔다면은, 근데 그 정말 상상만 해도 그림이 안 나와요. 이재용 씨가 바지를 까고, 알몸 차림으로 의사한테 똥꼬를 보여줘야 하는, 이런 상황. 예.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생방송이잖아요. 예. 어쨌든 좀 상당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얘기들이죠. 네. 오늘 드디어 똥꼬 얘기가 나옵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예. 자, 그나저나 문자당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저한테 저작권료 지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또 트집을 잡으시려고. 아니, 퇴진일 언제? 이거 이벤트 하시더만 보니까. 어? 이게 뭐야? 예,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작년에 김용민 PD 꼬임에 빠져서 박근혜 언제 퇴진할 거냐 이걸 자꾸 내기를 하자고 예. 했다가 제가 상당히 좀 피해를 봤죠. 무려 닭게장 1000그릇을 날렸는데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그러면 이벤트를 하자. 그래서 저희 이제 문자당 홈페이지에 오시면 뭐 있는데 언제 투진할 거냐 맞추면 됩니다. 댓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중에 추첨해서 무료 10만 원을 드리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방법? 문자당이란 홈페이지 들어가서 맨 밑에 보면 공지가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한 명 추첨해서 10만 원. 에이, 이거 너무 좀 짜다. 아니요. 참여만 해도 5천 원 드립니다. 예. 10만 명에게 1원씩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 됐고요. 빨리 진도 나가죠. 네. 농담 여기까지. 자, 금수저들의 감옥 생활. 이거 많은 분들에게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감옥 이야기 지금 4번째 하고 있는데 예.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한 10회를 채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이야기로 이 금수저들 감옥 이야기 해볼 텐데 한 10명 얘기할 거예요. 짧게. 예. 첫 번째 이재용입니다. 이재용. 예. 이재용 잠깐 갔다 왔죠. 그죠? 예.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서울구치소에 한 10시간 있었나요? 예. 있었는데 기각 사유 중에 그게 있다면서요. 주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다. 예. 아따 참 열받지요. 그죠? 예, 누구는 이제 금수저의 대표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다 했는데 항문검사 얘기가 이제 꽤 많이 회자됐어요. 이재용 씨 항문검사. 예. 이게 이제 교정규칙상 항문검사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시리즈 첫날, 첫 회에 이 얘기를 다 했었어요. 예. 근데 너무 적나라해서 편집돼서 나갔는데 상상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카메라로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눈으로 하든 만지든 이게 굉장히 이제 비인도적인. 아유, 그렇죠. 이 또 경험 있는 분들은 참 치를 떱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근데 이것이 왜 카메라 항문 검사로 되게 됐냐 하면요. 그 재벌 회장님들한테 핏발을 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요? 이게요. 기륭전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10년 넘게 열심히 싸웠고 조합원 대부분 전부 다가 여자 조합원들이세요. 이분들이 워낙 이제 투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잡혀갔죠. 예. 하다 나중에 이제 벌금 150만 원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50만 원 낼 돈도 없고 내기도 싫고. 그러니까 가서 노역 살겠다. 몸빵 하겠다. 몸빵으로.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입니까? 네. 몸빵하러 가셨는데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인 짓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해서 여자분들 조윤선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가운을 입히고 검사하는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건데 카메라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카메라도 사실은 카메라로 하는 것도 특혜입니다. 특혜 맞고요. 사회적 지위 얘기하잖아요. 재벌 회장님들한테 설마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저거예요. 총풍 사건을 주도했던 권영애라는 자 있지 않습니까? 알죠. 안기부장. 이 자가 검찰 수사 받으면서 자해소동을 벌이잖아요. 이 자해소동을 어떻게 벌이냐 하면 커터칼, 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경책 속에 끼워 넣어가서 그걸 몰래 꺼내가지고 자해를 한 거예요.
이러니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짓은 이 범털, 금수저들이 다 하고 재소자들이 인권 개선은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나마 조금씩 개선되었다. 이게 지금 똥꼬 보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다 마약을 은닉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뭐 노동자들이 혹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거기다 마약을 숨겨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럴 여건도 안 되고 결국 가진 자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건데 아니 그 자들이나 하지 왜 그 힘없는 사람들 똥꼬를 뒤져. 저기 다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기춘이 형. 아, 요거 진짜 사이다였습니다. 사이다. 아우, 진짜 김기춘 구속되던 날은 진짜 막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던데 예. 이렇습니다. 뭐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 영장 청구되니까 뭐 고령에 어쩌고 저쩌고. 예. 문성근 씨가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예. 문익환 목사님 70대에 2번 투옥됐었다. 실형 살았다. 예. 그때 법무장관이 바로 당신 김기춘이다. 예. 이 양반이 어디서 지금 나이 얘기를 합니까? 나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기춘 수갑차고 이렇게 검찰 출두하는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인권운동가 박내군 씨께서 예.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 글에다가. 예.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그런데요. 얘네는 특검에 조사받으러 가면서 달랑 수갑만 차고 가나요? 딴 인간들도 그러던데 난 재판 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도 그렇고 갈 때마다 수갑도 차고 포승줄도 하고 갔다. 예. 이것도 차별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규칙 위반일 것 같다. 이거 제가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살한 전 안상영 부산시장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 이 포승하게 돼 있습니다. 규칙상. 근데 뭐 인도적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뭐 이러긴 한데 2번을 묶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팔목 정도를 묶는 게 있는가 하면 예. 꽁꽁 묶어버리는 거야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구치소에서 나올 때는 그렇게 묶여 나옵니다. 예. 근데 박내군 씨 얘기하셨듯이 항상 그렇게 받았어요. 노동자들, 양심수들. 예. 그렇게 끌려다니고 했는데 예. 김기춘 포승도 안 하고 나온다? 예. 수갑이 이제 수건으로 가려주고. 아, 이거 참 특혜도 이거 그렇습니다. 네. 조금 흥분했고요. 네. 화가 나서. 예. 아유,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최순실 3번째. 약 얘기했잖아요. 공황장애 약을 먹었다. 예. 아, 타먹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국정감사 청문위원들이 가서 약을 안 먹고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서울구치소장이 그 교도관들이 다 감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화를 냈죠. 아니 이 나라 빵제비가 수백만 명인데 예.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 누가 일일이 약 먹는 걸 감시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리저리 알고 지내는 현직 교도관이세요. 예. 이분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규정은 감시하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아예 뭐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뭐 이렇게. 어쨌든 규정은 그렇답니다. 규정은 감시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약 먹는 거를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최순실 공황장애든 아니고요. 예. 약은 타놓고 아마 버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음 조윤선 4번 조윤선. 타자 조윤선. 많은 분들이 이분의 그 감옥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고통스럽고 불면증을 호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보세요. 2.3평이라면서요. 서울구치소 2.3평 거의 특실입니다. 독방인데 거의 특실이고요. 예. 뭐 7, 80년대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0.9평 정도 되죠. 보통 독방, 일반적인 독방. 예. 처음 구치소 갈 때 한 평도 안 되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평이라 하면 한 사람이 누워서 팔을 뻗으면 방 전체가 다 닿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사방에 벽이 막혀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그 막막함이란 그 경험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예.
뭐 1년 뭐 용돈이 6억이라고 그랬나요? 2.3평 호텔에서 무슨 불평 얘기를 합니까? 5번 타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으로는 아마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박근혜가 구속이 되면 전두환 노태우 구속됐었고요. 예. 2년 정도 실형을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셨죠. 김대중 대통령님 뭐 잘하셨습니다만 이 사면은 잘못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노태우가 아마 안양구치소, 전두환이 서울구치소에 있었다고 해요. 예. 재판받는데 첫 이제 만나게 됐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처음 만나니까 둘이 또 친구잖아요. 육사 동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물어봤대요. 그 자네 구치소에서는 계란 후라이 주나?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노태우 왈 안 주던데? 예. 전두환 하는 말이 우리도 안 줘. 이랬다는 허무 개그를.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계란 후라이는 안 줘요. 왜 안 줄까? 뭐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의외로 이들이 이제 뭐 정규 육사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른바 교정 공무원들의 그 평가는 굉장히 후하더라고요. 교도관들이 보기에 최고의 모범수는 전두환이다. 말 잘 듣고 규칙 잘 지키고 했다. 그리고 노태우도 이제 밥 잘 먹고 절대 안 남기고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등장합니다. 황제노역 있잖아요. 황제노역. 예. 황제노역 여러 명 있는데 전재용 좀 전에 얘기한 전두환 둘째 아들인데요. 이자가 이제 지금 원주교도소에서 봉투접기 노역을 하는데 하루 일당이 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전재용 이야기를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 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동기잖아요. 연세대학교. 같은 과인가요? 네, 같은 과 맞고요. 묘한 평행 이론 같은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그 교련 시간에 가면 이제 신상 기록부를 써서 내게 해요. 예. 열심히 썼죠. 뭐 쓰고 있는데 옆에 이제 앉아있던 친구의 이제 신상 기록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 직업란을 쓰게 돼 있어요. 부모 직업란에다가 대통령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전재용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진짜? 네. 그래서 같은 과로 뭐 한 학기 다녔어요. 한 학기 같이 다니고 이 친구는 이제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뭐 잊어버렸는데. 예. 2003년에 제가 이제 화물연대 파업으로 구속이 됐어요. 드디어 이제 이실직고 하게 되는데. 예. 면회 온 이제 우리 같은 과 동기들이 예.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수다거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과에 빵제비가 둘이나 생겼다 지금. 그래서 아니 나 말고 또 있냐 이랬더니 전재용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또 풀려나요. 예. 이거 참 희한하다 했더니 예. 황제노역 400만 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비슷한 시기에 저는 또 2015년 민중총궐기입니다. 예. 이게 뭐 그냥 단순 참가자에 불과했는데 예. 사진 체증으로 걸려가지고 예. 벌금만 400만 원을 때리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우리 나를 좀 아는 주위에서는 예. 야, 넌 전재용하고는 뭔가 좀 인연이 있다. 걔는 일당 400만 원인데 너는 벌금이 400만 원이냐. 근데 우리 정호희 대표님이 만약에 전재용이었으면 하루만 깜빵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루만 바꾸자 이럴래다가. 다시 이제 7번째. 예. 연대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대 얘기도 잠깐.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이재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이 추운 날에 변호사님들 또 법학 교수님들과 함께 노숙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이 지엄하신 분들께서 이 추운 날에 웬 이런 농성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거리 노숙농성은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처음일 텐데, 사상 초유의 일일 텐데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게 국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판사가 기록을 제대로 보고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고 오인할까봐 저희들이 전문가가 그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고 삼성 봐주기를 한 판결이다. 이런 것들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자 이렇게 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금요일부터 농성시장에서 오늘 나흘째입니다. 예. 아이고야. 조국 교수님 모습도 보이고 우리 이재화 변호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데, 아니 근데 일단은 조의연 판사의 판결 뭐가 문제였습니까? 원래 형사소송법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지금 영장 청구에서 법원은 국민들에 대한 들이대는 잣대하고 재벌들에 대한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 공여 액수가 430억이잖아요. 이거는 역대 공여 금액이 최대 금액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뇌물 사건은 돈 준 사람하고 돈 받은 사람은 진술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가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차고 넘쳐요. 그런데 대가 관계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의 주거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장차 재벌 총수가 될 사람이 누추한 구치소에 어떻게 있느냐, 이런 거를 고려했다는 이야기죠.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까? 없죠. 사실은 재벌 총수 중에 유일하게
삼성만 79년 동안 사실은 변경유착의 장본인이면서 한 번도 지금 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 예. 영장 청구조차 안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특검이 이제 생기고 특검에서 처음으로 영장 청구를 했는데 두 번의 제동이 열린 거죠. 아이고 참. 그 조희연 판사에 대해서 당신 판결 잘못됐다 이러면서 우리 이 법학 교수님들 또 변호사님들이 또 뜻을 함께 모았는데 법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법원 직접적인 반응은 잘 안 보이는데 서초동에서 법조인들이 사실은 나이 드신 법조인들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대부분의 법조인 반응들은 이 삼성의